안녕하세요. 파문의 진행을 맡은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의 한인정입니다. 이제 오늘의 게스트 겸 MC를 소개를 해야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기본소득 전북네트워크 대표 정우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게스트로 모신 분은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고 읽으며 살아가는 분입니다. 책도 많이 쓰셨는데요. 소개를 드리자면 공부의 달인 호모 쿵푸스, 조선에서 백수로 살기, 낭송의 달인 호모 큐라스, 나의 운명 사용 설명서, 또 몸에서 자연으로, 마음에서 우주로 등등등 굉장히 많죠. 현재는 감리단과 남산강학원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고전평론가 고미숙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이제 뵙고 싶었는데 이제 초청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좀 이런 코로나도 좀 이렇게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좀 근황은 어떠신지? 거의 변화가 없는데 이제 코로나 2년을 벌써 겪었잖아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죠. 이게 전 인류적인 어떤 재난이었고 몸에 대해서 탐구할 수 있는, 그리고 인간과 자연, 바이러스와의 관계라는 게 인간과 자연의 관계니까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큰 아주 훌륭한 공부의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도심에 있지만 도시적인 삶을 살고 있질 않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뭐 더 많은 어떤 막 그 뭘 포기하거나 뭐 막 뭘 참아야 되거나 뭐 이런 게 별로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도시는 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막 욕망을 교차하는 곳이구나를 새삼 알게 된 거죠. 거기에 코로나가 집중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삶 자체가 도시와 자본의 욕망 좀 외부에 있다는 걸 코로나가 알려준 거예요. 그 고전 하면 고미숙, 그래요? 고미숙 하면 고전. 좀 과장인데. 이제 고전이 선생님의 되게 친구고 또 사실 스승이고 삶의 되게 커다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장 아끼는 고전? 고미숙의 원픽을 고르자면 고전을 일상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지금 읽고 있는 게 최고의 그 픽이에요. 연암 박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인용하거나 그의 이제 삶을 좀 풀어내시는 부분들을 보게 됐는데 뭐 짧게나마 박지원을 좀 좋아하시는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그 한국 고전 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대학원에 다닐 때는 연암에게 1도 관심이 없었어요. 이게 제도권 공부라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백수가 되고 이제 교수 진입 포기하고 공부 공동체를 열었을 때 이제 열할기가 그냥 느닷없이 이제 저에게 주어졌어요. 미션으로. 그래서 만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제 신체 조건이랑 사회적 조건이 바뀌었잖아요. 열할기를 통으로 읽으면서 연암하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연암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야 되나? 너무 강렬한 접속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고전평론가라고 제 스스로 이름을 바꾸고 이제 열할기 다시 쓰기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동의보감 만나고 뭐 주영 만나고 이제 불경을 만나면서도 연암이 퇴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너무 정말 나의 버시자 스승이다. 늘 어쩜 이렇게 샘물처럼 계속 새로운 걸 생성시킬 수가 있지? 그 다음에 21세기가 이제 지향하는 어떤 가치, 기본소득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노마디즘이라든가 뭐 이런 우리가 정말 이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이제 해야 할 새로운 비전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 이미 조선시대에 다 실험하고 구현했던 이 느낌, 우정과 지성의 향연. 그게 지금도 뭐 저는 늘 연암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백수의 원조예요, 우리나라에서. 네. 그냥 대문호 뭐 이렇게 얘기하면 가려지잖아요. 근데 스스로 관직에 나가는 걸 포기하고 자유인으로 살았어요. 그게 그때는 백두라고 했죠. 머리에 이제 아무것도 쓰지 않는다. 백수는 이제 손이 비었다 이런 뜻인데, 근데 그 길을 청년기에 선택해서 살았다는 거. 와, 그걸 알고 나서 너무 가깝게 느껴지는 거죠. 백수를 찾아보면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부정적이에요. 안 좋은 거 예, 다 뭐 별다른 직업 없는 추리닝, 실험. 추리닝 쓰레빠. 예, 그렇죠. 그런데 고미숙 선생님은 백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백수란 어떤 의미인가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노동과 비노동을 이렇게 나눠놨을 때 그 이 노동에 이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외곽에서 했던 어떤 이미지 그런 게 이제
아주 무용하고 무익하고 게으르고 막 이런 거를 지금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평생 노동하는 게 그렇게 좋아? 그런데 20세기는 누구나 노동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그거를 저는 가끔 그때는 기회가 많았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게 좋은 거였단 말인가? 지금 청년들은 왜 일자리가 없고 그때는 많았다 이걸 얘기할 때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태어나서 내가 매일 아침에, 예전엔 새벽이었죠. 아침에 출근해서 밤늦게 오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간신히 쉬고 이런 삶을 평생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게 더 고귀한가요? 아니거든요. 근데 그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때 거기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을 백수라고 했던 거를 지금 21세기 누구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은데 노동으로 일생을 바치고 싶어 하지 않은 시대에 백수 이미지를 그때 그냥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청년들이 그런 일자리를 원해요? 아니잖아요. 일단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삶이 어떻게 고귀하죠? 그냥 물건을 생산하고 거기서 오는 화폐를 얻고 그거를 틈틈이 소비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게 어떻게 인간의 삶이야? 그건 예전에 진짜 얘기한 임금 노예. 그게 아닌가요? 근데 지금 청년들은 그 방금 말씀하신 임금 노예, 그러니까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퇴근하고 틈틈이 소비하는 그 삶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모두가 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만약에 80년대처럼 주 7일로 일요일까지 나가고 밤 10시에 오고 이걸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노동에 대한 개념도 엄청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통계만 나오면 일자리 이렇게 해갖고 뭉뚱그려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섬세하게 변해하는 마음, 욕망의 변화는 보질 않고 내가 일을 해서 자립을 하고 싶다. 이건 너무 당연해요. 그럼 나머지 시간에는 일단은 내가 마음대로 쓰고 싶다죠. 근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소비 말고 없어요. 그 다음에 3일이든 4일이든 뭐 IT 기업이든 택배든 대우가 좋은 데 들어갔다. 대기업이라도 상관없어.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자긍심을 갖고 이건 너무 참 보람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가? 또 소외가 일어나요. 이중 소외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진입에 성공한 이제 청년들, 그래서 중년이 됐죠. 돈도 잘 벌고 승진도 하고 뭐 소비도 마음껏 했어. 그 뒤에 뭐가 남을까요? 허무. 자, 이 코스를 지금 전 국민이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요 쳇바퀴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야. 정말 이 얘기 나올 때마다 정말 좀 화가 나는 게 지금 50대, 60대 민주화 세대가 왜 자식을 그런 대로 몰아넣는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왜 명문대에 가서 그런 노동시장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들들 볶는지. 그 좋아하는 게 임금 노동 말고 그 밖에서 어떤 상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 5, 60대 역시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내 자식에게 가장 좋은 걸 물려주고 싶은데 내가 아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민주주의가 자유와 평등이라면 자유와 평등에 대한 상상력이 너무 약한 거예요. 이거는 오로지 제도로서의 자유와 제도로서의 평등만 생각해요. 정치적 자유, 경제적 평등. 이거밖에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삶은 그거보다 훨씬 더 넓고 충만해요. 그러니까 이 영역에 대한 사유가 없었다는 것을 이것을 먼저 자각을 해야 이 삶의 상상력으로 정치와 경제를 재구성하게 되겠죠.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가를 먼저 봐야 되는데 정치, 경제 안에 묶여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뭐 3만 불이 되건 앞으로 5만 불이 돼도 여전히 똑같은 얘기를. 상상을 한다라는 게 또 용기가 동반돼야 되더라고요. 또 이게 삶에서 실천하려면 또 더불어서 그 용기를 갖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주변에서 대부분은 또 이런 상상을 좀 만류하거나 거기로 가면 안 돼 이런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요. 그런 사람들하고 그냥 헤어지면 되고요. 네. 새로운 관계를 만나는 거예요. 길 위에서. 인생 길이지 뭐 초중고 대학 동창들하고의 관계에서 삶이 결정되면 안 되죠. 21세기의 디지털 문명 그리고 AI와 로봇이 노동을 한다. 그럴 때 인간은 이제 노동에서 해방되네? 그러면 인간은 이제 일을 안 해도 기계가 해서 생산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부분이 그 노동을 안 해도 사회적 부가 가능하다는 거잖아. 이것은 구석기 이래 인류가 꿈꿔왔던 유토피아예요. 안 그렇습니까? 가장 인간을 괴롭힌 게 뭐냐면 농업혁명부터 시작이 됐어요. 뼈
빠지게 일을 해야지 먹고 사는, 그나마도 착취를 당하는. 그리고 노동자, 그 기계가 돼서 이제 살만해졌나 그러는데 또 어마어마한 착취가 일어났어. 근데 이제 디지털이 그거를 이제 해소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간은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류 최초의 기회가 생긴 건데, 그럼 누가 주인공이 되겠습니까? 예? 백수가 당연히 이 시대를 향유하지.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이제 고미 선생님 기본소득 좋아하시나요? 근데 기본소득을 그냥 알 듯 모를 듯밖에는 사실 잘 애매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왜 재난 기본소득이 이렇게 주어지는 걸 보고 뭔가 가까이 왔구나. 예. 이 기본소득에는 이제 돈을 대하는 태도, 윤리 이런 감각의 변화가 좀 그런 데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왜 기본소득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기본소득이 우리가 갖고 있는 화폐에 대한 감각, 관계에 대한 감각들을 또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저도 오늘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역시 백수로서의 정체성을 더 이제 확립하고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께 앞으로 이렇게 더 살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공표드립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너와 나의 연결고리 파문 정말 제대로 퍼져난 것 같지 않습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고미숙 백수가 미래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앞으로도 파문 많이 사랑해주세요. 다음 편에도 이제 기대하시는 그런 인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